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지 척추를 사용해서 들면 척추가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골절이 된다고 그러면 심한 외상이 있을 때 골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B급만 해도 골절이 되세요. 이 힙힌지를 사용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모든 들기의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특이한 거라고 나왔죠, 제가? 뭐죠? 이게, 오늘 고무장갑 하나 좀 끼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김장철이 다가오거든요. 그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또 김장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또 예방법, 또 어떨 때 조금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은 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김장을 담그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이게 이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김장 증후군이라까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한 7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김장 재료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다 이런 이제 뭐 마당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일을 한다. 보통 이틀 하는 코스로 일을 한다. 그래서 장시간 일을 하게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반복적인 업무를 하죠. 계속 버무리기, 뭐 옮기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부분은 앉아서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세 또는 무거운 특히나 이 마지막 7번째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척추관절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 이후에 이제 골병이 나는 것이 김장증후군이 아닐까 합니다. 자,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김장 재료의 무게가 어느 만큼 되느냐? 무려 배추 한 포기가 크게 나갈 때는 한 1kg에서 2kg까지도 나간다. 또 무도 작게는 한 2kg, 많게는 3kg짜리 큰 거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냥 생으로 있을 때의 무게인데 이거를 우리가 절이지 않습니까? 물에다가 푹 절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물의 무게가 한 500g에서 많게는 700g까지 추가되면서 이게 배추 한 포기의 무게만 해도 이제 2kg에서 2.5kg까지 나가는 거니까 토탈 해보면 엄청난 무게를 옮기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장하기 이제 좋은 날씨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저희가 김장이라는 거는 이제 추울 때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하루 최저 기온이 적정 온도는 영하때 이제 저희가 대부분 김장을 담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추워지는 경우에는 이 저희가 이제 팔, 다리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굳어버리고 인대도 굳으면서 허리나 관절이 이제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죠. 부드러워지지 않는 척추관절은 손상받기가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허리 손상이 저희가 이제 김장증후군 하면 제일 많은 질환이 이제 허리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질환이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거운 재료를 들어 올리는 자세, 아까도 말했지만 한 2.5kg에 되는 배추를 하나만 들어도 문제인데 뭐 5포기씩 들었다. 그럼 벌써 한 10kg가 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허리를 자꾸 숙이는 과정. 이 허리 숙이는 것도 원래는 다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바쁘네 뭐 저기 뭐 또 시어머니가 좀 빨리 해라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막 들다 보면은 허리에 무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제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지 척추를 사용해서 들면 척추가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또 있고요. 또 허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땅바닥에 앉지 마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무리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죠? 앉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앉아서 하는 작업이 허리에 엄청난 부하를 주고 서 있는 것보다 엄청 더 많은 부하를 준다. 그래서 이 허리 손상의 원인들이 물건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땅바닥에 앉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자세로 있을 때 허리에 받는 하중을 100이라고 친다면은 상체를 수그려서 물건을 들어올 때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2배가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220 이상, 250까지도 부하가 걸리는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게 서 있으면 무게 중심을 정확히 받지만 앞으로 무게 옮겼을 때 무게 중심이 그만큼 이동하고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힘이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거 들어 올릴 때 이런 자세로 이 그림에 나온 자세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부정한 자세로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시냐면은 허리를 구부리기 시작을 하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심해서 이 원래도 디스크가 있는 분 특히나 그랬을 때 허리에서 구부려지면은 뒤로 디스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스크 있는 분한테는 허리를 피라고 하지 구부리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김장 담글 때는 절대 땅바닥에 앉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골절이 된다고 그러면은 심한 외상이 있을 때 골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B급만 해도 골절이 되세요. 그래서 특히 노인 여성분들, 시어머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거 드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앉아서 일할 때 일하는 로딩만 가해져도 골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목 디스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바닥에 앉아서 김치를 버무리고 속을 넣을 때 고개를 숙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개를 숙이는 작업도 목 디스크의 유발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잘 모르세요. 근데 목 디스크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속을 쌀 때 문제가 뭐냐면 쪼그리고 앉아보면은 무릎 관절에 체중의 7배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서 무릎 손상을 많이 손상시킵니다. 더군다나 재료를 옮길 때 또 허리 안 좋은 분은 무릎쓰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반복되는 동작이 이제 관절염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세로 오래 서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관절 주변으로 가는 심줄이나 인대가 경직돼서 통증이 증가하고요. 또 구부리기를 오래 하고 있으면은 압력이 증가됩니다. 무릎 안에 있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앓고 있던 골 관절염들이 통증이 다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제일 흔한 거는 허리,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상체. 어깨하고 손목 질환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양념 버무리죠, 채 썰죠. 이러한 동작들이 다 손목하고 어깨를 사용하게 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통으로 대부분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미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가장 흔한 질환이 뭐죠? 오십견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신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조금 주의를 요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목 질환으로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손이 좀 저렸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차가운데 물에 손을 담그면은 또 일시적으로 붓고 또 차가운 날씨 하면 손이 이제 붓기 시작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악화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방하는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0도씨 미만에서 마당에서 추운 날씨에 차가운 날씨에 하면 관절하고 척추가 굳는다고 했기 때문에 척추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 전에 옷을 좀 따뜻하게 입자 이런 것이 좋은데 그래서 옷을 여러 개 껴입는 것이 두꺼운 거 하나를 껴입는 것보다 좋다. 더군다나 두꺼운 거 옷을 하나 껴입게 되면은 뒤뚱뒤뚱 걸었다가 막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끄러져서 오는 손상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은 여러 개를 껴입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거 이것저것 다 싫다. 그리고 뭐 땀도 나면 덥다 하신다면은 목도리만은 꼭 해서 조금 상체 쪽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전반적인 몸의 체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챙겨가십시오. 이거 별표. 무거운 물건 들기 요령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나누어 들어라. 욕심이 나거든요. 시어머니가 괴롭히니까 저 한 번에 옮기고 싶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들어라 이렇게 하시고 자기 체중의 10분의 1 이상은 들지 않는다.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한 50kg? 60kg 잡을까요? 그럼 6kg 아니겠습니까? 6kg. 그럼 배추 한 포기를 2kg라고 계산하고 하면 몇 포기죠? 3포기네요. 2포기 정도로 나눠 들어야 되는데 이만한 광주리에 막 5개씩 들거든요. 그럼 뭐라고요? 허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드시고요. 그다음에
들기보다는 끌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들어라, 사용해서 옮겨라 이렇게 하는데 마당 같은 데서 실내로 옮길 때는 좀 끌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별표 쳐주시는데 이제 힙힌지를 사용해서 들어라는데 이게 모든 들기의 원칙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스트레칭하는 법을 할 때 힙힌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작으로 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쭈그리고 앉아서 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김장할 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허리를 자꾸 피는 운동, 그것도 뒤에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 후에 어쩔 수 없이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근육통이겠죠.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또 이제 이틀 동안 연거 필요하니까 피로하고, 그래서 한 이틀 쉬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은 조금 전문의를 찾아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통증이 자꾸 증가되는 양상이면은 좋지 않은 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의와 상담해야 되는 경우,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통증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뭐 7일이라고 그랬는데 한 3일 이상 지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증의 양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통증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 진화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다리까지 저는 좌골신경통이랑 방사통을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척추나 관절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악화되는 느낌이 있다면은 한번 전문의와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김장증후군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알아봤죠? 왜 발생하는지, 왜 그게 김장증후군이라고 발생하는지, 척추 관절, 척추, 무릎, 손목, 어깨 요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게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방법, 그 다음에 그 김장이 끝난 다음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전문의와 상담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내쇼의 황정호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 앞으로 쭉, 가슴 열어 올라와서 발 살짝 뒤로 보내고 날개 모으고 가슴 내밀고 더 올라오시고 내밀고. 오케이. 자, 일어날 때 몸의 중심 순식간에 뒤로 빠지는 거 잡아내셔야 돼요. 허벅지 뒤쪽이나 다시 쭉 빼고 회전이 들어가는 거죠. 쭉 뽑아내시고 다리 하늘을 접어주실게요.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의 바깥쪽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눌러준다 생각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으로 시선 쭉, 회전이 더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풀었다가 돌렸다가를 반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회전 반복. 한 다리를 일단 앞으로 쭉 빼보실게요. 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앞쪽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으로 몸 전체를, 그렇죠,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멈춰보실까요? 한번 앞으로 쭉 밀고, 그렇죠, 쭉. 이렇게 이제 중심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때는 왼발에 완전히 무게를 실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앞쪽을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오른발 발바닥에 중심을 일단 먼저 확실히 실려야 되고, 왼발 보시면은 이 발목이 이렇게 발등이 땅에 붙는다는 생각. 팔을 양쪽 손가락을 깍지를 껴주시고, 그렇죠, 돌리시면서 앞으로 쭉 한번 내밀어 줄게요. 그 상태에서, 그렇죠,
네, 등이 뒤로 이렇게 쭉 말린다는 생각으로 양팔을 앞으로 뽑아서 밀어준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 굽힘 동작 없이 다시 한번 그대로 일자로 내려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갈 때도 그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쭉, 그렇죠. 둥글게 말아주시고, 자, 그리고 위로 쭉 뻗으신 상태에서 좌로 쭉 넘겨주시고, 다시 우로 쭉, 다리 뜨지 않게 몸의 중심 지켜내시면서,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다리는 뻗으셔도 좋고 아까 기존 자세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상체 움직임인데, 이 상태에서 시선 처리를 한번 하늘 높이 쳐다본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고, 양쪽 날개뼈를 내가 한번 접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내 가슴은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다리를 이렇게 무릎만 먼저 접어주신 상태에서 한 다리를 우리가 반쯤 꼬아 보신다는 생각으로 오른 다리를 먼저 얹어서, 그렇죠, 왼쪽 허벅지 위에 오른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놓인다 생각하시고, 양팔을 이렇게 감으셔서 손가락 깍지 끼신 상태로 지그시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 보셨다가 살짝 풀어주시고, 다시 몸쪽으로 쭉 당겼다가 풀어주시고, 올라가 있는 다리에 뒤쪽을 펴고 허벅지 뒤쪽이나 엉덩이 가까이 뭔가 이렇게 지그시 풀린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 기준 양손가락 깍지 끼고 한쪽 다리만,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펴실 거예요. 쭉 펴주실 건데, 접어주셨다가 펴실 때 하늘 위로 내가 다리를 밀어내듯이 쭉, 이때 호흡 후. 마찬가지 이거 몇 번? 5번에서 10번 정도. 내가 이게 다 안 펴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억지로 무리를 해서 다 펴실 필요는 없어요. 상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펴주면서 어디 걸리는 느낌까지 받았다, 거기서 5% 10%만 더 편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시면 무방합니다. 다리를 먼저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무릎을 양쪽 다 접어 주시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해서 손바닥이 하늘 보게 만들어 주신 상태로, 자, 그대로 내 오른손이, 그렇죠, 왼손까지 가는데 옆으로 그대로 새우잠 자듯이 돌아주시는 거예요. 엄청 쉬운 게, 여기서 한 손을 반대쪽으로 그대로 넘겨서 내 왼쪽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그렇죠, 시선 따라서 오른손이 땅에 붙을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이때 끼어지지 않도록 양쪽 무릎이 땅을 향해서 붙는다는 생각, 그러면 몸통만, 상체만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나와요. 척추가 회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계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통을 먼저 빼고 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고양이 자세로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양팔을 그대로 땅을 향해서 민다 생각을 하시고, 내 몸은 둥글게 말아서, 자, 목까지도 말아주시는 거예요. 둥글게. 뒤통수가 최대한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자, 반대로 올라가실 건데 어떻게? 양쪽 날개뼈를 먼저 서로 모아 보신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고, 하늘 높이 그대로 내 시선 처리. 다시 한번 반대로 이번에 하늘로 쭉 뽑아내시고, 옆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둥글수록 잘 하시는 거예요.